있습니다. 표, 리스트, 링크 요약하기, 뭐 번역은 기본이고. 2023년도에 새로 출시된 자동차 모델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단락 어, 목차가 있는, 목차가 있는 글을 출력을 해줍니다.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는 거. 좋죠. 어떤 걸 리스트로 할까요? 이따가, 뭐, 이거는 넘어가죠. 자동차? 그러면, 그러면 AI 말고 다른 거 리스트,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대학교 10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선생님, 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 부산, 경북, 전북, 충북, 충남대 5번째 순위로 나오네요. 네, 이거 목록화돼서 출력하는 거, 양식. 심지어, 뭐, 다른 대학교도 있다. 여기까지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네, 리스트로 하는 거 유용하고요. 제목과 부제목 만들기. 예, 제목 만들기도 유용합니다. 요약과 비슷하긴 한데,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알려줘. 이 답변을 제목과 부제목으로 만들고 짧게 요약해줘. 이렇게 했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엄청 많겠죠. 그거를 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고 요약까지 나눠서 이렇게 문목화했습니다. 지금 뭐 리스트 만들기, 제목 부제 만들기 구조화된 출력이고, 비구조화된 출력. 이제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쓰는 거긴 한데, 몇 가지 있는지 보시죠. 이 중에 그 페르소나 있는 거, 페르소나 활용하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명문은 계란볶음밥 만드는 법에 대해서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줘. 그래서 볶음밥 레시피가 나온 거죠. 볶음밥 레시피가 나오고 공식 문서 만들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에게 안내하는 짧은 공식 문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파트 단지명이나 조금 수정할 내용들을 수정해서 하면 생산성이 엄청 향상되죠. 이 글을 여기까지 풀어내기가 사람이 하려면 조금 생각의 시간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정형화된 문구와 기본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은 빨리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르소나 활용, 요것도 많이 씁니다. 이제 퍼소나라고도 하고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인데, 챗 GPT는 챗 GPT를 퍼소나로 활용하는 거죠. 너는 이제 뛰어난 물리학자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챗 GPT가, 아, 나는 물리학자구나. 그러니까 물리학자 입장에서 답변이 나와요. 상대성 이론 초등학교 아주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챗GPT가 어떻게 출력할지에 대해서 챗GPT 입장을 딱 규정해주고 그 입장에서 말을 하도록 했죠. 어, 퍼소나. 그럼 답변이 궁금하게 생기는데 입장을 규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퍼소나한테. 예를 들어서, 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행이 아니라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퍼소나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챗을 띄우고 너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한 입학한 신입생이냐? 파이썬 언어에 언어에 대해서 소 소개해줘. 이거랑 나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교수야. 학생들한테 파이썬 언어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줘.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취해볼게요. 너는 이제 컴퓨터과 입학한 신입생이야. 파이썬 언어 소개해줘. 입장을 주는 게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파이썬 언어는 비도반 로썸이 만들었고 간결하고 쉽다.
주요 특징은 다른 것 같다. 사용자의 용이성, 가독성,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러면, 그럼 이제 너는 어, 수야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에게 합의서 어, 소개해 줘.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하면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파이썬의 기본. 네. 이 파이썬의 주요 특징을 나열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언어긴 한데 약간 틀리게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틀리게 나옵니다. 장구와 플라스크까지 등장하네요. 네, 이렇듯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아이템을 그 실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 그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가 뭘 중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뭘 중요한지 볼 때 이 퍼소널을 해서 챗GPT의 입장을 규정해주면 그 입장에 맞춰서 문구가 출력되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예제가 있고요. 재밌는 텍스트 생성이라고 해서 감탄사와 이모티콘을 넣어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거 한번 써봤는데 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생이니까 이런 문구는 이제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타입에 맞는 문서 만들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이메일, 시와 가사, 이력서 등이 있는데요. 어, 트윗을 만들어줘. 트윗도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트윗도 만들어주고 블로그를 만들려고 해. 블로그도 만들어줘. 지금은 제가 인테리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뭔가 글을 많이 써야 될 때 이렇게 챗GPT로 기본 어, 레이아웃 글에 대한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면 생산성은 크게 향상될 것 같아요. 이메일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도 만들어줍니다. 시와 가사.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 이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비 오는 날 읽기 좋은 시 한 편을 써줘. 그러면 이제 이 비에 관해서 좀 더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비가 온다는 것도 표시해요. 이거 아마 앞선 프롬프트에 재밌게 표현해줘. 그걸 학습한 상태에서 같은 채팅창에 써서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력서를 작성해줘. 나는 현재 25살이고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인턴 경험도 있고 약간 내성적이다. IT 기업에 지원할 이력서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다양한 예제를 받고 실습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챗 GPT에 로그인을 하시고 3.5 버전을 이용해서라도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너무 최신 데이터나 한국 데이터는 3.5에서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챗 GPT에게 어떤 결과물을 정확한 결과물,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려고 정확한 입력문을 작성하는 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퍼소나를 활용한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너는 이제 세계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야. 생성형 AI 프롬프트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분야들이 있어. 핵심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리스트해줘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입장은 어,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지 설명하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됩니다. 퍼소나를 이용해서. 챗GPT가 출력한 문구가 이렇게 있네요.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에서 배워볼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챗 GPT, 달리와 같은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는 마케팅, 디자인, 글쓰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원 등 여러 직군에서 유용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기법을 나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력할 때 이 핵심 기법을 머릿속에 두고 입력하면 좋겠다. 명확한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적 정의. 일단 입력문 자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특정 스타일, 테마, 프로젝트 해결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목표를 제공하고 근데 이제 그런 목표치를 너무 제한을 두면 딱 거기에 맞게끔만 출력되니까 얻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도 프로프트로 작성해줘야 되고 좀 더 창의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그 출력문을 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도록 입력문을 계속 반복해서 상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데이터 인식과 활용, 여러 데이터를 주면 좋아. 예를 들어서 링크나 표나 이미지나 이런 걸 주면 그걸 바탕으로도 어,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글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표나 이미지 이런 거 다 돼요. 맥락과 시퀀스. 연속적인 상호작용은 계속 그 입력문을 같은 채팅창 안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 윤리적 기준은 뭐, 모방, 카피 같은 건데요. 이 챗 GPT는 카피 개념이 잘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항상 창의적이고, 어, 약간 랜덤하게 글짓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일치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정확한 사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누구 걸 베껴달라 이런 건 잘 안. 최신 동향과 기술 발전 파악, 지속적인 학습과 업데이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야지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지시와 그다음에 연속된 질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림 동화 만들기인데요. 제가 일단 오늘은 줄거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줄거리가 조금 제 나름대로 한 문장 내에서 좀 명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먼저 5에서 7세 나이를 규정했죠. 남자아이를 위한 남자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거나 여러분들 아이디어들 하면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림 동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꼭 그림 동화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할 수도 죠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5에서 7세 남자아이를 위한 판타지 동화 제목을 만들어준 제목에 어울리는 동화 줄거리 3개를 세 개까지 했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번째 줄거리로 5개의 단락이 되게 이야기를 완성했죠. 제가 5에서 10장 정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전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삽입하려고 했어요. 주인공 이름은 제이홉으로 수정해줘. 그래서 수정본이 나오고 주인공의 여자친구 이름은 제이냐 이럴 수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어, 이게 하는 순서를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보면 조금 제 나름대로 일단 5에서 7세 남자아이 판타지고 동화다. 줄거리 3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하고 5개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주인공 이름 2개를 규정해 줬죠. 조금씩. 그다음에 이 스텝 4하고 스텝 5는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 이렇게 이런데 챗 GPT하고 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해야 될 그림 동화 초안입니다. 마지막 주차에 다듬기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보시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 작성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러면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한 게 있긴 한데 뭐 그걸 보면 감흥이 좀 없으니까 5에서 7세 남자아이를 위한 판타지 동화 제목을 만들어 주라고 할게요. 그러면 좀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카피해서 5에서 7세 남자를 위한 동화 제목을 만들어줘.
네, 해볼게요. 뭐라고 만들까요? 용감한 작은 마법사의 데모. 제가 나중에 보여주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 만들었죠? 간단히 나오네요. 부연 설명 별로 없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챗GPT가. 그러면 만들어준 제목에 어울리는 동화 줄거리 3개. 용감한 작은 마법사의 대몸에 어울리는 동화 줄거리 3개를 제안합니다. 마법수의 비밀. 요게 제가 첫 번째 했던 건데, 마법수의 비밀.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네요. 네, 요 이야기가 어디 있나 봐요. 요 비슷한 내용이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나왔었어요. 별빛 마을의 구챗 GPT가 3.5다 속도는 좀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마음에 들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까지 이제 줄거리가 나왔는데, 어떤 걸 할까요? 용기 크리스탈 찾아서 요걸 해볼까요? 세 번째 거. 그럼 이거를 해서 세 번째 줄거리로 5단락이 되도록 이야기를 완성해줘. 용기의 크리스탈을 찾아서 마법 학교 중심이네요. 뭔가 해리포터를 연상시키는데, 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다 기다리진 않을 거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미리미리 조금씩 요거 챗GPT에 로그인을 하셔서 줄거리와 이걸 조금 마지막 주차, 과제 다듬기 보기 전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3.5는 좀 느리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중에 수정할 것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이홉 뭐 이렇게까지 수정을 하는데 수정 작업이 좀 걸려요. 좀 걸린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는 제가 과제 다듬기 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런 이미지였고 이런 글이 나왔었는데 어, 제가 읽어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뭐 잘 만들었네. 사진도 잘 만들었네 할 수 있지만 그곳에 마법사들이 살았으나 악랄한 마녀의 저주로 모두 돌로 변해버렸고 수분 세상에 잊혔다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안 나와요. 왜 마녀가 저주를 내렸는지 원인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는 거 했고 갑자기 애들이 커졌어요. 주인공이 조금 달라졌죠. 좀 남자아이가 키가 작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커졌고 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요. 뭐 요렇게 되고 요건 괜찮은데 좀 이상하죠. 요것도 그림 이미지 그 갑자기 할아버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일관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뭔가 주인공들이 연령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 글에서도 뭔가 수정할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한 번에 완성됐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출력문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출력문을 정확히 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 출력문이 나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에 맞았는지를 항상 검토 작업을 한 다음에 완성본을 만들려고 질문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이 5개 다 되는데요. 어, 여기서 레오라는 게 나오죠. 근데 드래곤.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다 레오 얘기만 하는데 레오 레오 여자친구 레니가 등장하도록 어, 두 번째 단락을 수정해줘. 뭔가 추가 인물을 등장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마법에 능숙한 친구 레니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수정 작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점차 줄거리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오늘 텍스트는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 가급적이면 챗 GPT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에 PPT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들을 한 번씩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링크 요약이나 리스트로 만들기, 표로 만들기, 그다음에 페르소나 활용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요약하는 거, 번역하는 거. 해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쓸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